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만TV의 윤성만입니다. 네, 한동훈 깊이 읽기 벌써 오늘의 1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한동훈의 생각과 철학, 비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한동훈 깊이 읽기 시리즈에서는 우리 책에 있는 이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오늘 그 마지막 주제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와 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자, 너와 나, 오늘이 행복한 나라에서는 복지와 교육정책의 비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복지정책은 약자 복지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진국의 복지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여야 한다. 모두의 복지여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 삶이다. 국민 각자가 자기 조건에 걸맞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개념이 아주 보통의 하루죠. 네, 우리의 어떤 소중한 일상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행복해질 수 있게 지켜드리는 것,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었던 복지 정책이 한평생 복지 계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혜택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되게 많아요. 제가 이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공약 점검을 할 때 안상훈 의원이 우리 정책위원장이었으니까 안상훈 의원하고 복지 정책 점검을 좀 해보면 중앙부처의 복지 정책 그리고 지역 지자체가 행하는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다 합치다 보면 거의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복지 정책들 중에서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죠? 알고도 못 쓰는 것 분명히 있고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복지 계좌는 모든 복지 정책 중에서 나에게 맞는 복지 정책,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계좌에다가 쏴주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스마트폰 어플처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나한테 이 시기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이거구나 하는 걸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을 내 계좌에다가 쏴주니까 그거를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크게 현금성 복지가 있고 서비스형 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방식의 복지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지가 있는데 이 서비스 제공 복지의 경우에는 전용할 수 있게 칸막이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부분에서 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불용 처리되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한평생 복지 계좌에서는 A에서 내가 못 쓰면 내가 더 쓰고 싶은 B라는 서비스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해 주는 것,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평생 복지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듣고 그거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거 진짜 괜찮은 정책이다라고 반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복지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본인이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생각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있고 또 뭐 서울시청에서도 있고 여러 그 기관에서 이 범죄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도움을 받더라도 어떤 그 절차라든가 과정을 몰라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거를 통합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보니까 동작구 대방동 쪽에 있네요. 이 통합센터를 만들었더니 이 피해자가 인포메이션에 가서 내가 이런 전원 용건으로 왔다라고 하면 그거를 각 주체별로 부스별로 이렇게 분산해 놨는데 인포메이션에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복잡하게 알아볼 필요가 없이 그냥 센터만 방문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를 착용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 이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대통령이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참아봅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정책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과 정책을 아직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교육도 중요한 정책인데 그 모든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항상 입시 정책을 바꿨거든요. 뭐 입시 정책을 바꾸고 뭐 사교육을 잡겠다고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거 없냐? 왜 그런 거는 하지 않느냐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의 생각은 이겁니다. 입시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사교육이 더 번창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매우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육부 출입 기자도 했었는데 그 메가스터디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 창업자가 손주은 회장인데 이분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교육이 이제 좀 힘들어질 만하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또 사교육이 또 성장하고 또 어려워질 만하면 입시 정책을 또 바꿔서 사교육이 또 창궐하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라는 것은 불안감,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입시 정책을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처럼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사실 교육 정책도 우리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준비 중이었고 교육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저랑 오랫동안 알았던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정책의 권위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을 영입을 해서 함께 우리 그 정책위원회에서 교육 공약도 만들고 있었는데 원래 본선 때는 교육 공약을 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못하게 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가 이제 시작인 거고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그 교육 정책, 교육 공약도 입안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19세기 학교, 21세기 학생.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 체제는 근대 산업국가를 만들 당시에 생겨난 19세기의 학교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학교가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이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정말 그 근본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 바꿔야 하는 어떤 방법은 과거 정부 역대 정권은 입시정책만 바꿨어요. 사교육만 계속 건드렸어요. 왜? 그거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뭔가 일하는 티가 팍팍 나거든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에서 킬러 문항 같은 겁니다. 킬러 문항을 뭐 그렇게 고치겠다고 해놓고서는 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뭔가 충격적이고 그런 어떤 요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때 잠깐뿐인 거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사교육 정책을 그냥 킬러 문항처럼 밖에서 이렇게 충격을 줘서 하는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비유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사교육 정책은 감기로 치면 계속 해열제만 먹이는 것과 같다. 때에 따라선 대증요법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교육 정책은 그 성과가 없더라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가장 쉬운 소재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20세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역할을 했죠. 근대 학교 체제의 모범생이었고 우리는 그래서 빨리 암기해서
모방하고 따라잡고 그렇게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번영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의적, 복합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이겁니다.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낼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자,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암기식, 아니면 그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교육, 그런 방향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교육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최종 대선 후보가 돼서 정말 사회의 각 분야, 뭐 경제정책부터 시작해서 국방, 안보 준비해 놓은, 그리고 계속 준비하고 있던 정책들이 참 많은데 그거를 본선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돼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에는 충분히 그 지지율을 역전해서 아마 단독 1위로 올라섰을 건데 하는 아쉬움만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같이 전파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10회까지 마련한 한동훈 깊이 읽기 시리즈는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